내 이름은 윤상민. 고등학교 2학년. 별난 집안도 특별한 환경도 아닌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 그런데 한 가지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든 것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솔직히 말해 아버지를 창피해했다.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였다. 어린 시절 유치원 발표회에 오신 아버지는 남들 다 양복 입고 오는데 혼자 공사장에서 입는 점퍼를 입고 오셨다. 진흙이 잔뜩 묻은 작업화에 얼굴에는 햇빛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다.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조용히 수근거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내 이름보다 더 많이 들은 말이 생겼다. 제 아빠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늘 따뜻한 사람이었다. 피곤한 와중에도 항상 내 도시락을 직접 싸주셨고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오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아버지가 점점 싫어졌다. 아니, 부끄러워졌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도 그랬다. 학교 근처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상민아, 간식 좀 사왔다. 애들하고 나눠 먹어. 들뜬 목소리, 낡은 점퍼, 그 위에 놓인 편의점 봉지. 순간 PC방 안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친구 하나가 툭 내뱉었다. 야, 너네 아빠 완전 촌스럽다. 폴더폰 아직도 쓰냐? 나는 무한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다. 그냥 일용직 같은 거 하셔. 그 말에 아버지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들 게임 좋아하나 보네. 다음엔 내가 간식 더 맛있는 걸로 사올게. 그 장면을 끝으로 나는 아버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 집에 와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버지가 물어보는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그 조용한 웃음 뒤에 어떤 인생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 손에 남아있는 굳은 살이 어떤 역사로 생긴 것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1990년 봄, 젊은 박진수는 대학 졸업장을 손에 들고 서울 한복판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대 최고라 불리던 세계적 설계 사무소 GL 아키텍트에 합류했다. 처음엔 막내로 시작했지만 그의 재능은 단숨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밤을 새워가며 만든 도면이 국제 건축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는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곧 건축계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잡지 표지에 실린 사진 속 진수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만은 아니었다. 진수의 어머니가 말기 암 선고를 받으며 그는 유학과 승진을 모두 포기하고 병간호를 위해 귀향한다. 그 시절 진수는 매일 병원과 작업장을 오가며 설계사무소의 계약을 하나씩 정리했고 가족에게 남은 시간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자를 만난다. 조용하고 단정한 간호사였던 그녀는 그에게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했다. 당신 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이 나의 꿈이야. 그거면 됐어.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 가방 대신 도시락 가방을 들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 상민은 아버지를 좋아했다. 아버지는 늘 그를 업어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었으며 축구공을 차주며 놀아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오고 친구라는 존재가 인생의 중심이 되며 상민의 눈에 아버지는 점점 낡고 무딘 사람으로 보였다. 초라한 옷차림, 구식 폴더폰, 매번 공사장에서 묻어오는 먼지 냄새. 상민은 말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상민이 다리를 떨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반찬을 건넸다.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했다. 됐어요. 그 짧은 말에 상민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고 부엌에는 아버지만이 남았다. 한숨도 말소리도 없는 저녁. 조용한 외로움이 집안을 채웠다. 고등학교 입학 후 상민은 또래보다 조금 더 외향적인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 중에는 부모님이 회사 임원이거나 의사, 사업가인 아이들도 있었다. 자연스레 아버지에 대한 비교는 상민의 마음속에 쌓여갔다. 어느 날 학교 축제.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상민은 긴장했다. 아버지가 오지 않길 바랐지만 오후가 되어 도시락 2개가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민아, 여기 내 거랑 친구 거 같이 싸왔어. 이건 계란말이. 그 순간 친구들이 웃었다. 헐, 제 아빠 도시락 싸왔대.
완전 옛날 사람이다. 그 조롱 속에 상민은 얼굴이 화끈거렸고 아버지의 손에서 도시락을 빼앗듯 받고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말없이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손엔 여전히 계란말이 향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상민은 시험 준비를 위해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찾던 중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건축 설계도면, 국제 공모전 수상사진, 외국 잡지 인터뷰가 들어있었다. 천재 건축가 박진수. 서울을 넘다. 상민은 눈을 의심했다. 수상 당시의 아버지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세계 유명 건축가들과 나란히 있었다. 문득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냥 일용직 같은 거 하셔. 그 말이 자신을 찌르는 칼처럼 되돌아왔다. 상민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과거를 찾아 나섰다. 인터넷에서 기사들을 검색하고 졸업한 대학교를 찾아가 교수님을 만나며 조각들을 모아갔다. 박진수? 그 친구 대단했지. 우리 학과에서 그만한 천재는 본 적 없었어. 국제 공모전에서 1등 했었지. 지금도 그 도면은 수업 자료로 쓰이고 있어. 상민은 멍하니 아버지의 과거를 들으며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가 무시했던 사람은 누구보다 위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상민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았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밥을 푸고 반찬을 놓았다. 아빠 그때 왜 그만두셨어요? 건축?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 엄마가 아플 때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잖니.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내가 부담 가질까봐. 그 말에 상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 누구보다 자기를 생각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였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상민은 방에서 나온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고 상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빠 나 정말 미안해요. 아빠를 너무 무시했어요. 아버지는 놀라 상민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넌 몰랐잖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상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후 상민은 아버지에게 건축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다. 설계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왜 그리기를 멈췄는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설레는 눈빛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설계는 사람을 위한 일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을 만드는 거지. 상민은 그 말에 마음이 저릿해졌다. 상민은 건축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같이 설계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시작한다. 오래된 건축 도면을 펴고 둘만의 설계를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상민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건강 이상을 느꼈고 병원에서는 지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다. 이 설계 내가 완성해줘.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야. 상민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마다 도면 위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리며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상민은 마을 외곽의 작은 터에 아버지의 마지막 집을 짓는다. 그곳은 고아원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진수하우스라고 불렀다. 이 집은 사랑으로 설계됐습니다. 몇 년 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상민을 찾아온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 숨겨진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상은 이제야 박진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는 비로소 세상에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다. 상민은 자신이 설계한 공간에 늘 한 장의 사진을 건다. 아버지가 도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를 만든 사람, 제가 평생을 존경할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하다. 이제야 그는 말할 수 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영웅입니다. 10년 후 상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건축가로 성장했다. 그의 설계에는 늘 한 가지 공통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시작은 늘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TED 강연 무대에 올라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단지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젠 그 이름을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진수. 그는 제 아버지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도 다 닮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아버지의 마지막 설계도와 함께 한 문장이 떠오른다.
집이란 사랑이 쌓이는 공간이다.